대만의 한 의사가 SNS에 올린 폭탄 발언이 전 세계 한류 팬들을 격분시키고 있습니다. 청진기 2번이면 한국에서 황제처럼 살 수 있다?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대만 의사는 한국의 의료 체계가 무너졌으며 경제 상황이 시골 지방 도시만도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대만 의료인이 한국에서 활동하면 여성들이 줄지어 만나려 할 것이라는 황당한 예측까지 내놓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킨 걸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타이중 의과대학 졸업장을 손에 쥔 순간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였거든요. 리원창 선생님하고 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묻어났고 제 흰 가운 자락이 휘날릴 때마다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죠. 월급 7만 대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280만 원이 넘습니다. 3년차 의사가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10년차 선배들은 16만 대만 달러씩 받는다니까 제 미래는 정말 황금빛이었어요. 대만에서 의사면 최고 아닙니까? 최고.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너는 대만 최고의 엘리트야. 타이중 의대 출신이잖아. 이 정도면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지.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간호사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고 환자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콧대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의대 동기 수이펑이었어요. 야, 나 한국 간다. 서울대학병원 실습 프로그램 합격했어. 처음엔 비웃었죠. 아니 굳이 왜 한국을? 성형수술 배우러 가는 건가? 우리 대만이 의료 선진국인데 거기서 뭘 배운다고? 제가 아는 한국은 그저 북한이랑 으르렁대고 의사들이 맨날 파업하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대만 뉴스에서는 항상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경제 위기에 시달리고 젊은이들은 취업도 못한다고 했죠. 그런 나라에 왜 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수이펑 너 미쳤어. 거기 가서 뭘 배운다는 거야? 우리가 가르쳐줘야 할 판에. 그런데 한 달 뒤 수이펑이 보낸 메시지 하나가 제 머릿속을 완전히 흔들어 놨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여기 실습생 월급이 300만 원이야. 300만 원? 저는 잠시 멍해졌죠.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이라니 설마 대만 돈으로 300만 원은 아니겠지? 아니면 한국은 물가가 엄청 비싸서 300만 원도 별거 아닌가? 분명 뭔가 함정이 있을 거야.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나름의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대만보다 못 사는 나라니까 분명 물가도 싸겠지. 그럼 내가 받는 280만 원이면 한국에서는 부자 소리 들을 수 있을 거야. 청진기 한두 번만 되면 한국에서 한 달은 호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정말 흥분되는 발견이었죠. 대만에서는 그저 평범한 3년차 의사인 제가 한국에서는 갑부가 될 수 있다니 말이에요. 저는 즉시 인터넷에서 한국 물가를 검색해봤어요. 김밥 한 줄에 3,000원. 생각보다 비싸네. 하지만 대만 음식값도 만만치 않으니까 제가 한 달 버는 돈이면 김밥을 900줄은 사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계산을 하니 점점 더 신이 났어요. 한국은 의료 수준도 낮고 의사 대우도 안 좋다던데 그래서 파업하는 거겠지. 불쌍한 한국 사람들. 하지만 나에게는 기회의 땅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계산기만 두드렸죠. 내가 한국에서 일하면 얼마를 받을까? 대만 의사면 특별 대우를 해주겠지?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미래로 가득 찼어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질 거예요. 어머, 저 사람 포스 좀 봐. 뭐 하는 사람이지? 그럼 저는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말하겠죠. 대만에서 온 의사입니다. 그 순간 공항 로비가 술렁일 거예요. 대만 그 의료 선진국에서 의사라고? 사람들은 명함을 받으려고 줄을 설 테고 특히 한국 여성들은 제 연락처를 받으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고요? 대만 의사와 결혼하면 인생 역전이니까요. 대만으로 이민 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벌써부터 한국 여성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는 장면을 상상했어요. 이 선생님 정말 대만에서 오셨어요? 와, 대박. 대만 의사라니 너무 멋져요.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런 말들이 쏟아질 거예요. 저는 여유롭게 그들 중에서 가장 예쁜 여성을 골라서 데이트를 할 수 있겠죠. 한국 여성들에게 대만 의사는 신분 상승의 지름길일 테니까요. 비행기표를 끊으면서도 설레었어요. 타이베이에서 인천까지 왕복 항공료가 제 한 달 월급의 3분의 1이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한국 가서 병원 한 곳만 둘러봐도 본전은 뽑을 테니까요. 아니 어쩌면 한국 병원에서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줄을 설지도 몰라요. 대만의 선진 의료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말이죠. 짐을 싸면서 뭘 가져갈까 고민했습니다. 청진기는 필수고 흰 가운도 챙겨야지. 아, 그리고 타이중 의과대학 졸업장도 들고 가야겠네요. 액자에 넣어서요. 호텔 로비에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진료받으려고 할 테니까요. 아, 맞다. 의사 면허증 사본도 여러 장 준비해야겠어요. 차인에서 나눠주면 한국 사람들이 가보로 간직할 거예요. 수이펑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 내가 간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올게.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지도 알아봐야겠어. 분명 뭔가 착각이 있을 거야. 아니면 한국 병원이 대만 의대생이라서 특별 대우하는 건가?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와봐. 깜짝 놀랄 거야. 깜짝 놀라긴, 제가 얼마나 대단한 대접을 받을지 네가 놀라겠지.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여행 가방을 닫았습니다. 가방에는 제가 가장 비싼 옷들만 골라 넣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대만 의사의 품격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구찌 지갑 프라다, 가방 에르메스 넥타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한국아, 내가 간다. 대만 최고 엘리트 의사님이 납신다. 벌써부터 한국 사람들의 놀란 표정이 눈에 선했어요. 특히 한국 여성들이 저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기대됐죠. 대만 의사라고 하면 아마 서로 제 연락처를 받으려고 경쟁할 거예요. 저는 상상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의료 후진국에서 선진국 의사 행세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게 또 있을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제가 꿈꾸던 왕국에 도착한 거죠. 그런데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공항이 왜 이렇게 화려해? 솔직히 저는 칙칙하고 낡은 건물을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천장은 예술작품처럼 높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반짝, 면세점에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이 즐비하고 오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련된 차림새였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 여기가 정말 그 가난한 한국 맞나? 하지만 저는 금세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아, 맞다. 공항은 나라의 얼굴이니까 여기만 특별히 꾸며놓은 거구나. 딱 1% 부자들만 이용하는 곳이니까 이렇게 호화롭게 만들어 놓은 거야. 실제 한국은 공항 밖으로 나가면 완전히 다를 거야. 거지들이 득실거리고 낡은 건물들만 가득하겠지. 그런데 공항버스를 타려고 나가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주차장에 늘어선 자동차들이 하나같이 번쩍번쩍한 신차들이었거든요. 벤츠, BMW, 아우디, 현대, 제네시스까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한국 사람들이 이런 차를 탈 리가 없는데? 분명 렌터카들이겠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일 거야.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쳐다봤어요.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이 마치 자동차 전시장 같았거든요. 10년 넘은 낡은 차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대만이면 절반은 고물차일 텐데 말이죠. 뭔가 이상해. 설마 한국이 대만보다 잘 사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거칠해일 뿐이야. 서울에 들어서자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강남이라는 곳을 지날 때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죠. 이게 그 가난하다는 한국의 모습이라고? 뉴욕이나 도쿄 못지않은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대만 언론에서 본 한국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낙후되고 가난한 나라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발전해 있는 거지? 하지만 저는 끝까지 부정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놓은 거야. 속은 텅 비어있을 거야. 그래, 분명 그럴 거야. 한국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강남만 개발한 거겠지. 다른 곳은 분명 슬럼가일 거야. 수이펑이 사는 곳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원룸이라고 했는데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보안 시스템도 완벽했어요. 이게 실습생이 사는 곳이라고? 대만이면 이 정도 원룸은 과장급이나 살 수 있는 곳인데 뭔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한국과 실제 한국이 너무 달랐거든요. 수이펑이 문을 열고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대만에 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표정도 밝았죠. 야, 드디어 왔구나. 어때, 한국 첫인상이? 저는 애써 무덤덤한 척했어요. 뭐 그냥 그래. 공항이랑 강남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것 같던데. 나머지는 별로겠지. 그리고 너 정말 300만 원 받아? 한국 돈으로? 수이펑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정말로 300만 원 받아. 실습생인데도 말이야. 놀랍지?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다시 했어요. 한국 돈 300만 원이면 대만 돈으로 7만 5천 대만 달러? 아니, 이게 말이 돼? 나보다 실습생이 더 많이 번다고? 이건 분명 뭔가 착각이 있을 거야. 자,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가자. 내가 맛있는 곳으로 데려가 줄게. 근처 식당으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거리는 너무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차가 없어도 아무도 건너지 않았죠. 대만이면 다들 그냥 뛰어가는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지? 아마 너무 가난해서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그런가 봐. 식당에 도착해서 메뉴판을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당황했어요. 김치찌개가 9,000원? 삼겹살이 1인분에 15,000원. 이거 생각보다 비싸네. 대만 물가랑 비슷한 수준이야.
아니 어떤 메뉴는 더 비싸고 역시 한국도 물가가 만만치 않구나. 야 이거 생각보다 비싸다. 수이펑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살게.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는 평범한 가격이야. 평범하다고?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런 물가에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졌어요. 월급은 적게 받으면서 물가는 이렇게 비싸니? 그래도 나는 대만 의사니까 이 정도는 가볍게 낼 수 있지. 김치찌개가 나왔을 때 맛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뜨끈하고 얼큰한 게 꽤 괜찮았거든요. 반찬도 계속 리필해주고 서비스도 좋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됐죠. 한국 의료진들은 돈도 제대로 못 번다면서 어떻게 이런 곳에서 밥을 먹지? 식사를 하면서 수이펑에게 물었어요. 야 한국 여자들은 어때? 외국인 의사 좋아해? 수이펑이 피식 웃었어요. 글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은 아닐걸? 한국 여자들 눈이 꽤 높아.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래도 대만 의사라고 하면 다를 거야. 여기서는 의사가 귀하다고 들었어. 게다가 나는 대만에서 온 엘리트 의사잖아. 한국 여자들이 줄을 설 거야. 수이펑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원창아, 너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수이펑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이미 한국 정복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일주일만 있으면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만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병원에서 저를 부러워할까? 생각만 해도 흥분됐어요. 그날 저녁 수이펑의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의사가 주인공인 드라마였는데 병원이 너무 화려해서 놀랐죠. 드라마니까 과장된 거겠지? 실제로는 이렇지 않을 거야. 그런데 수이펑이 말했어요. 이거 실제 병원이랑 비슷해. 오히려 더 좋은 병원도 많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했다고? 대만 언론은 왜 이런 걸 안 알려주는 거지? 아니면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가?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만이 더 나은 나라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수이펑에게 불만을 터뜨렸어요. 야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야. 물가는 비싸고 사람들은 로봇처럼 규칙만 지키고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는 거야? 수이펑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원창아, 너 한국에 대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뭘 알긴. 대만 뉴스에서 맨날 나오잖아. 한국은 경제 위기에 청년 실업에 자살률 1등인 나라라고. 북한이랑 전쟁 위험도 있고 재벌들이 서민들을 착취한다고. 우리 대만이 훨씬 살기 좋은 나라야. 사실 대만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만 나왔어요. 한국 경제가 망했다느니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부른다느니 하는 소식들 뿐이었죠. 대만 언론은 늘 우리가 한국보다 민주적이고 자유롭고 잘 산다고 강조했어요. 게다가 대만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도 한국을 깔보는 글을 많이 올렸어요.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느니 문화도 다 일본 것을 베꼈다느니 하면서요.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 때도 그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무시했죠. 진짜 아시아의 중심은 대만이라고 믿었어요. 저 역시 그런 정보들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의사라는 사람이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그냥 믿었던 거죠. 대만이 의료 선진국이고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자부심에 취해서 다른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특히 한국처럼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는 더욱 깎아내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수이펑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너도 한국에 며칠만 있어봐. 내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거야.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뭘 잘못 알았다고? 대만 의사인 내가? 분명 수이펑이 한국 생활에 세뇌된 거야. 아니면 한국 병원에서 특별 대우를 받아서 착각하는 거겠지. 우리는 수이펑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는 한국어 교재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 한국 의학 서적들도 보였어요. 너 한국어 공부하는 거야? 응. 여기서 계속 일하려면 한국어는 필수야. 그리고 한국 의료 시스템도 배울 게 정말 많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대만 의사가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가르쳐줘야 할 판에. 수이펑은 정말 이상해진 것 같았어요. 한국에 와서 세뇌라도 당한 건가?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을 탐험해야지. 병원도 가보고 한국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들이 대만 의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직접 확인해야겠어. 수이펑은 틀렸어.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해 보일 거야. 다음날 아침 수이펑이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물었어요. 야 나도 내 병원 구경 가도 돼? 한국 병원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직접 보고 싶어. 수이펑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응, 오늘은 좀 바빠서. 내일 데려갈게. 오늘은 서울 시내나 구경해봐. 저는 혼자 나가기로 했어요. 어차피 한국 정도야 혼자서도 충분히 탐험할 수 있으니까요. 지갑에 현금을 넉넉히 챙겼어요. 환전하면서 정확한 환율을 확인했죠. 1대만 달러가 한국 돈으로 40원 정도더라고요. 생각보다 한국 돈 가치가 있네. 하지만 여전히 제가 가진 돈이면 한국에서는 넉넉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명동으로 향했어요. 한국의 중심 상업 지구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리에 나서자마자 또 당황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입은 옷이 하나같이 세련됐고 들고 있는 가방도 명품이 많았어요.
이상한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걸 살 수 있지?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더니 더 놀랐어요. 가게마다 중국어 안내문이 있고 중국어를 하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다들 저를 중국 관광객으로 착각한다는 거였어요. 어서 오세요. 중국에서 오셨어요? 아니요, 대만에서 왔습니다. 저는 의사예요. 그런데 직원의 반응이 제 예상과 달랐어요. 특별히 놀라거나 존경하는 기색이 없었거든요. 그냥 아, 네, 그러세요 하고 계속 상품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상해. 대만 의사라고 했는데 왜 감동하지 않는 거지? 카페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커피 한 잔에 6,000원이라는 가격에 놀라서 이거 너무 비싸네요. 대만에서는 이 가격이면 더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 라고 말했더니 알바생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세요? 여기는 이게 정상 가격이에요. 전혀 미안해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죠. 분명 한국은 가난한 나라인데 왜 다들 이렇게 여유로운 거지?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을 때도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평범한 직장인들이 10,000원이 넘는 점심을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었거든요. 대만이면 이 가격은 특별한 날에나 쓰는 돈인데 게다가 다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내가 아는 한국과 실제 한국이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 거칠해일 거야. 카드 빚에 허덕이면서도 체면 때문에 비싼 걸 먹는 거겠지. 한국 사람들은 원래 허세가 심하다고 들었어. 그래, 분명 그럴 거야. 저녁에 수이펑을 만나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야, 한국 사람들 이상해. 다들 비싼 거 먹고 명품 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카드비 때문에 자살한다면서? 수이펑이 웃으며 말했어요. 원창아, 내가 말하려던 게 그거야. 너 한국에 대해 완전히 착각하고 있어. 한국은 대만보다 잘 사는 나라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한국이 대만보다 훨씬 잘 살아. 1인당 GDP도 한국이 더 높고 최저임금도 한국이 더 높아. 너 정말 몰랐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대만 언론에서는 항상 우리가 더 잘 산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시아의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한국이 더 잘 산다고? 그럼 내가 여기서 일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어? 글쎄, 외국인 의사 자격으로 일하려면 복잡한 절차가 있어. 그리고 한국어도 유창해야 하고, 설령 일하게 되더라도 처음에는 한국 신입 의사랑 비슷하게 받을걸? 한국 신입 의사가 얼마나 받는데? 병원마다 다르지만 대략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대만 돈으로 하면 100만 대만 달러 넘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대만에서 10년 차나 되어야 받을 수 있는 돈을 한국에서는 신입이 받는다고? 이게 진짜라면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한국과 대만의 경제 지표를 비교해봤어요. 수이펑 말이 맞았어요. 거의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죠. 1인당 국민소득, 최저임금, 평균임금, 심지어 행복지수까지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우리는 이 사실을 몰랐지? 대만 언론은 왜 거짓말을 한 거야? 저는 분노했어요. 동시에 부끄러웠죠. 의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지했다니. 청진기 2번으로 한국을 정복하겠다고 큰 소리치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니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대만 최고의 엘리트 의사? 웃기는 소리였죠. 저는 그저 우물 안개구리였을 뿐이에요. 아시아의 의료 선진국? 그것도 착각이었어요. 수이펑이 아침을 차려주며 말했어요. 오늘 병원 가볼래? 한국 의료 시스템 직접 보면 더 놀랄 거야. 네, 가볼게. 저는 이미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래도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과연 한국 병원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대만보다 앞서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수이펑이 일하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로비는 호텔 같았고 곳곳에 안내 로봇이 돌아다녔어요. 환자들은 스마트폰으로 대기 순서를 확인하고 있었고 의료진들은 태블릿을 들고 차트를 확인했죠. 이거 진짜 병원 맞아? 애플 스토어 아냐? 수이펑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병원은 이제 종이 차트를 아예 안 써.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고 AI가 진단을 보조해줘. 그리고 여기 와봐, 더 놀랄 게 있어. 수술실 참관실로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의사가 로봇팔을 조종하며 수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정밀하게요. 이건 다빈치 로봇이야. 한국은 이미 로봇 수술이 일반화되어 있어. 대만은 아직 몇 대 없지. 사실 우리 병원에는 최근에야 한 대 들어왔어요. 너무 비싸서 쉽게 도입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일상이라니. 제가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였는지 점점 더 실감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의료진 분위기였어요. 대만에서는 교수님이 나타나면 다들 얼어붙는데 여기서는 전공의도 교수님께 편하게 질문하고 토론했어요. 위계질서가 있긴 했지만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였죠. 교수님, 이 환자 케이스에서
다른 접근 방법은 어떨까요? 오, 좋은 아이디어네. 한번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걸 보며 저는 부러웠어요. 대만에서는 교수님 말씀에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거든요. 무조건 예예하고 따라야 하죠. 실수라도 지적하면 지켜서 병원 생활이 힘들어져요. 점심시간에 의사 휴게실에 갔더니 또 놀랐어요. 넓고 쾌적한 공간에 안마의자까지 있었고 전공의들이 여유롭게 쉬고 있었어요. 커피 머신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커피가 무료로 제공됐고 과일과 간식도 늘 준비되어 있었죠. 너희 진짜 이렇게 쉬어도 돼? 당연하지. 의사도 사람인데 쉬어야지. 근무 시간 지키는 것도 엄격하고 대만처럼 밤새워 일하는 거 여기서는 불법이야? 불법이라고? 대만에서는 48시간 연속 근무도 흔한데 그게 의사 수련의 일부라고 배웠는데 쉬면 나약해진다고 혼나기도 하고 수이펑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인권 침해야. 피곤한 의사가 어떻게 제대로 된 진료를 하겠어? 한국은 의사의 근무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야 환자에게도 좋은 진료를 할 수 있으니까. 병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뷔페 형식으로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고 맛도 훌륭했어요. 가격은 5,000원. 직원이면 더 할인받을 수 있다고 했죠. 이게 매일 메뉴야? 응. 영양사가 직원들 건강 생각해서 메뉴를 짜. 샐러드바도 있고 과일도 신선해. 대만 병원 구내식당은 그냥 싸구려 도시락 수준인데 맛도 없고 영양도 엉망이고 그냥 배만 채우는 수준이죠. 의사들 건강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오후에 다시 병원을 둘러보면서 저는 계속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환자 대기실은 카페처럼 편안했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도 있었어요. 화장실은 호텔 수준으로 깨끗했고 곳곳에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었죠. 이런 병원이라면 나도 일하고 싶다. 환자들도 행복하고 의사들도 행복한 병원. 대만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병원 견학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착잡한 심정이었어요. 수이펑이 물었죠. 어때? 한국 병원 보니까? 솔직히 충격이야. 우리 병원이 구석기 시대 같아 보여. 대만이 의료 선진국이라고 믿었는데 완전 착각이었어. 그날 저녁 수이펑의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했어요. 한국 전공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 충격을 받았죠. 저희가 실습 때 받는 월급이 300만 원인 게 그렇게 놀라워요? 한 전공의가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대만에서는 실습비는 거의 무급이거든요. 용돈 수준으로 받아요. 전공의가 되어도 180만 원 정도고요. 헐, 그게 말이 돼요? 그 돈으로 어떻게 생활해요? 가족이 지원해주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죠. 의사가 되기 전까지는 다들 가난하게 살아요. 한국 의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라워했어요. 그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나 봐요. 한국은 전공의도 기본 4천만 원은 받아요. 야간 수당이나 휴일 수당 합치면 더 받고요. 그래도 일이 힘들어서 불만이 많긴 하지만 4천만 원, 대만 돈으로 100만 대만 달러가 넘는 돈이에요. 대만에서는 과장급이나 받을 수 있는 월급이죠. 더 놀라운 건 근무 환경 이야기였어요. 주당 80시간 넘게 일하면 병원이 처벌받아요. 그래서 근무 시간 철저히 지켜요. 80시간도 많다고요? 우리는 100시간도 흔하게 일하는데. 그리고 휴가도 보장받아요. 1년에 20일은 기본이고 병가도 따로 있어요. 휴가가 20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대만에서는 1년에 7일 정도가 전부인데 그마저도 눈치 보여서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많죠. 가장 부러웠던 건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의사가 존경받는 직업이에요. 물론 비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문직으로 인정받죠. 맞아요. 부모님이 제가 의사라고 하면 다들 부러워해요. 선도 많이 들어오고요. 다들 웃었지만 저는 씁쓸했어요. 대만에서도 의사는 나름 인정받는 직업이지만 예전만 못해요. 돈도 못 벌고 일만 힘든 직업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죠. 의대 인기도 예전 같지 않고요. 회식 자리에서 술이 오가며 이야기는 더 깊어졌어요. 한국 의사들의 고민을 들으면서도 부러웠어요. 그들의 고민은 사치스러운 고민이었거든요. 요즘 고민이 서울에 아파트 살지 경기도로 나갈지예요. 서울은 너무 비싸서 전 내년에 전문에 따면 개원할지 봉직이로 남을지 고민이에요. 저는 그저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만에서는 아파트는커녕 원룸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개원은 꿈도 못 꾸고 평생 병원에 고용되어 일해야 하는데 수이펑이 제 표정을 보고 위로하듯 말했어요. 원창이도 기회가 있을 거야. 한국도 외국인 의사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이미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어요. 대만 최고 엘리트 의사? 한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수준도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받는 월급은 한국 실습비보다도 적었고 근무 환경은 비교할 수도 없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수이펑에게 물었어요. 너 정말 여기 남을 거야? 응, 이미 결심했어. 한국에서 전문의 자격 따고 여기서 살 거야. 부럽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다음 날은 수이펑이 쉬는 날이라 함께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명동, 강남, 홍대를 거치며 저는 계속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거리는 활기차고 깨끗했고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어요. 무엇보다 질서정연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점심을 먹으러 한식 뷔페에 갔어요. 15,000원이라는 가격에 처음엔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음식의 종류와 질을 보고는 오히려 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십 가지 반찬과 국, 찌개, 구이까지 마음껏 먹을 수 있었거든요. 와, 이게 다 15,000원이라고? 대만이면 이 정도 뷔페는 3만 원은 줘야 해.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딱 먹을 만큼만 담더라고요. 그리고 남기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대만 뷔페에서는 일단 접시에 산더미처럼 쌓고 보는데 말이죠. 먹다가 맛없으면 그냥 남기고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금씩 담아? 돈 아깝지 않아? 수이펑이 설명해줬어요. 음식 낭비하지 않으려고 그래.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 부족하면 다시 가져오는 거야.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문화가 정착됐어. 정말 선진국이구나. 대만에서는 많이 담아오는 게 복을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기면 그만이고 이런 사소한 것에서도 의식 수준의 차이가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가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가방을 의자에 두고 온 거예요. 여권이랑 지갑, 핸드폰까지 다 들어있는 가방을요. 아, 큰일 났다. 가방을 놓고 왔어. 완전 패닉이었어요. 대만이면 벌써 누가 가져갔을 텐데. 한국도 마찬가지겠지. 세상 어디나 도둑은 있으니까. 그런데 수이펑은 침착했어요. 괜찮아. 아마 그대로 있을 거야. 빨리 가서 확인해보자. 그대로 있을 리가 없어. 벌써 1시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다시 뷔페로 달려갔죠. 직원에게 물어보니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카운터 뒤에서 제 가방을 꺼내주는 거예요. 손님 가방 맞으시죠? 확인해보세요. 열어보니 정말 하나도 빠진 게 없었어요. 현금도 그대로, 여권도 그대로, 심지어 동전 하나까지 그대로였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무도 안 가져갔다고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남의 물건인데요.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보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내가 살던 세상의 상식이 여기서는 비상식이었고 여기에 당연함이 내게는 기적이었던 거죠. 수이펑이 말했어요. 이게 한국이야.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사회.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게 당연한 사회. 대만에서는 주인 없는 물건은 주운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해요. 지갑을 주었으면 현금은 가지고 지갑만 돌려주는 게 양심적인 거고요. 그마저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멍했어요. 가방 사건이 준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이게 단순히 물건을 찾은 게 아니라 한 사회의 신뢰 수준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처음 깨달았어요. 저녁에는 수이펑 친구들과 함께 한국 바비큐를 먹으러 갔어요. 고기를 구워주는 서비스에 놀랐고 반찬이 계속 리필되는 것에 또 놀랐어요. 그리고 계산할 때 팁을 안 받는 것에 가장 놀랐죠. 팁 안 줘도 돼. 한국은 팁 문화가 없어. 서비스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거든. 그리고 직원들도 정당한 임금을 받으니까 팁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 정말 모든 게 체계적이구나. 대만은 아직도 팁 안 주면 서비스 대충 하는데. 식사하면서 옆 테이블을 관찰했어요.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았는데 아이들도 얌전히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시끄럽게 뛰어다니거나 소리 지르는 아이가 없었죠. 부모들이 조용히 타이르면 아이들도 따랐어요. 한국 아이들은 왜 이렇게 얌전해? 수이펑이 설명했어요. 어릴 때부터 공공장소 예절을 가르쳐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는 게 기본이라고 배우거든. 대만에서는 식당이 시장통이에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소리 질러도 애들은 원래 그래 하고 넘어가죠. 오히려 조용히 시키면 애를 너무 억압한다고 욕먹어요. 더 인상적인 건 직원들의 서비스였어요. 주문을 받을 때도 친절했고 고기를 구워줄 때도 세심하게 신경 썼어요. 그런데 전혀 굽신거리지 않았어요. 프로페셔널한 자세로 일했죠. 저희가 잘 구워드릴게요. 편하게 드세요. 팁도 안 받는데 왜 이렇게 친절해? 그게 자기 일이니까. 프로라는 자부심이 있어. 손님도 직원을 존중하고 직원도 자기 일에 긍지를 가져.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다들 테이블을 깨끗이 정리하고 나가더라고요. 물티슈로 테이블을 닦는 사람도 있었어요. 손님이 왜 청소를 해? 다음 손님을 위한 배려야. 자기가 먹은 자리 정도는 정리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 대만에서는 그냥 일어나서 나가요. 청소는 직원 일이니까. 오히려 손님이 치우면 직원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맞는 건지 이제 헷갈려요. 길을 걷다가 편의점에 들렀어요. 새벽 2시였는데도 알바생이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계산할 때도 또 놀랐어요. 1,000원짜리 과자 하나 사는데도 정성스럽게 봉투에 넣어주고 영수증까지 챙겨줬어요. 이렇게 소액인데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수이펑이 웃으며 말했어요.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손님은 소중하니까. 그게 서비스업의 기본이잖아. 대만 편의점에서는
소액 결제하면 눈치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도 않죠. 큰돈 쓰는 손님한테만 친절해요. 숙소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도 문화 충격은 계속됐어요. 새벽인데도 취객이 없었고 다들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잠든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도 소지품을 건드리지 않았죠. 저 사람 가방 열려 있는데 괜찮을까? 아무도 안 건드려.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건 상상도 못해. 이 모든 게 너무 신기했어요.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사회.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싶었죠. 경제력만이 아니라 시민의식까지 앞서 있는 나라. 대만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일어났어요. 한국에서의 사흘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뒤집어 놨거든요. 대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뭐 할래? 쇼핑이라도 갈까? 수이펑이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조용히 생각 좀 정리하고 싶어. 혼자 좀 돌아다녀도 될까? 그래,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지. 저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강변을 걸으며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죠. 청진기 2번으로 한국을 정복하겠다던 제가 얼마나 우스웠는지, 대만이 의료 선진국이라던 자부심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왜 대만 언론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 어쩌면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닐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대만 병원 동료였어요. 야, 원창. 언제 돌아와? 과장님이 찾으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모레 돌아가. 왜 무슨 일 있어? 응급실에서 또 사고 났어. 취객이 의사 때렸대. 근데 병원에서는 또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해. 또요? 매번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맞고 살아야 하나 몰라. 넌 좋겠다. 휴가라도 가고.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우울해졌어요. 저 역시 응급실에서 환자한테 폭언을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가족들이 의료진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도 흔했죠. 그때마다 병원은 참고 넘어가자고만 했어요. 환자가 왕이니까. 한국에서는 의료진 폭행이 중범죄라던데, 환자들도 의료진을 존중한다던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 저녁에 수이펑을 만나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나도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가능할까? 수이펑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쉽지는 않아. 한국어도 배워야 하고 의사 면허 시험도 다시 봐야 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야. 한국어라.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막막했어요. 의학 용어를 한국어로 다시 익혀야 한다니. 하지만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대만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낮은 월급, 열악한 근무 환경, 환자들의 무시,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너라면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일단 한국어부터 시작해봐.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대만으로 돌아가더라도 한국행을 준비하겠다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희망은 있으니까요.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수이펑이 말했어요. 원창아, 이번 여행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눈을 뜨게 해줬잖아. 맞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평생 우물 안개구리로 살았을 거야. 비행기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다시 올게요. 한국.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이곳에서 일할 의사로서. 그날을 꿈꾸며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타이베이에 착륙했을 때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죠. 공항을 나서자마자 느껴지는 매연 냄새, 무질서한 교통,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들. 불과 며칠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견딜 수 없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었어요. 어디 갔다 오세요? 한국이요. 아, 한국? 거기 지금 난리라면서요? 의사들 파업하고 경제도 어렵고. 저는 웃었어요. 아저씨가 아는 한국은 제가 일주일 전에 알던 한국이었어요. 언론이 만들어낸 왜곡된 이미지였죠. 아니에요, 아저씨.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아저씨는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뭐 당연하죠. 저도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않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한국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처음엔 저처럼 믿지 않으셨죠. 한국이 우리보다 잘 산다고?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말이에요, 아버지. 의사 월급도 더 높고 병원 시설도 더 좋고 사람들 의식 수준도 더 높아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너도 한국 가고 싶은 거니? 솔직히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였죠. 언어, 자격증,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두고 떠난다는 게 아직 모르겠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다음날 병원에 출근했을 때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낡은 시설, 비효율적인 시스템, 권위적인 문화. 한국 병원을 본 후라 더욱 초라해 보였죠. 회진을 돌면서도 계속 비교하게 됐어요. 한국이면 이미 전자차트로 했을 텐데, 한국이면 환자에게 이렇게 설명했을 텐데, 한국이면 이런 장비를 썼을 텐데.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대화하다가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야, 한국 병원 진짜 장난 아니더라. 완전 미래 병원이야.
그런데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뭐 겉만 번지르르 하겠지. 속은 텅 비었을걸? 의사 파업한다는 나라가 뭐가 좋다고. 저는 열심히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들도 일주일 전에 저처럼 편견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병원 로비에서 환자 가족이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치료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요. 당신들이 의사야? 제대로 치료도 못하면서.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병원의 대응이었어요. 일단 사과하고 넘어가자. 환자 가족이 흥분한 거니까 저는 화가 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사과해야 해요? 원창아, 현실이 그래. 너도 알잖아.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의료진에 대한 존중, 전문가에 대한 신뢰.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참으라니. 그 순간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가방을 잃어버렸을 때 그대로 보관되어 있던 그 순간,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사회, 의료진도 존중받고 환자도 존중받는 사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수이펑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도 한국 가고 싶어. 어떻게 시작해야 해? 답장은 빨리 왔어요. 드디어 결심했구나. 일단 한국어부터 시작해. 그리고 수이펑의 답장은 구체적이었어요. 드디어 결심했구나. 일단 한국어부터 시작해. 토픽 6급은 따야 해. 그리고 의사 면허 전환 시험 준비해야 하고.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내가 도와줄게. 막막했지만 희망도 있었어요. 적어도 길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죠. 그 후로 제 일상이 바뀌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한국어 공부하고, 퇴근 후엔 학원 가고, 주말엔 인터넷 강의 듣고. 힘들었지만 목표가 있으니 견딜만 했어요. 동료들은 비웃었어요. 한국어? 그거 배워서 뭐해? 거기 가서 다시 인턴부터 시작할 거야? 미쳤어? 너 대만에서도 잘 나가는데 왜 굳이?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몰라요. 한국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단순히 돈을 더 번다는 게 아니라 의사로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석 달이 지났을 때 기초 회화가 가능해졌어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됐죠. 작은 성취였지만 정말 뿌듯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온 의사 리원창입니다.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연습하면서 미래를 그려봤어요. 한국 병원에서 일하는 나, 환자들에게 존중받는 나, 동료들과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나. 어느 날 부모님이 진지하게 물으셨어요. 정말 한국 갈 거니? 네, 적어도 도전은 해보고 싶어요. 실패하더라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우리가 너무 좁은 세상에 가둬놨구나.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응원한다.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건강하게만 지내렴. 그게 제일 중요해. 부모님의 응원에 힘을 얻어 더 열심히 준비했어요. 한국의사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구해서 풀어보고, 의학 용어를 한국어로 정리하고.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이펑이 가끔 격려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한국어 수업에서 대만 의사 이야기가 나왔어. 실력 좋은 외국인 의사들을 환영한다고 하더라. 너도 충분히 가능해. 병원에서 한국 환자를 만났어. 대만 의료진이 친절하다고 칭찬하더라. 근데 한국 병원이 더 좋다고 하던데? 이런 메시지들이 큰 힘이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응원해준다는 느낌. 1년이 지났을 때 토픽 5급을 땄어요. 6급까지는 아니지만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한국 병원에 지원서를 넣기 시작했어요. 이력서를 쓰면서 손이 떨렸어요. 대만 의사 리원창이 아닌 한국에서 새 출발을 꿈꾸는 리원창으로서의 첫걸음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결과는 탈락이었어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역시 쉽지 않구나 싶어 좌절하던 차에 네 번째 병원에서 면접 기회를 줬어요. 화상 면접이었는데 떨려서 준비한 걸 다 못 보여줬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죠. 일주일 뒤 결과가 왔어요. 조건부 합격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6개월 연수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였죠. 조건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드디어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퇴사 준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3년 동안 일한 병원이었으니까요. 정도 들었고 나름 적응도 했죠. 하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나올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후회할 거야. 한국 가서 고생만 하다 올걸?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후회하더라도 도전은 해봐야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잖아요. 공항으로 가는 길, 타이베이 시내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나름 정든 도시였지만 이제는 작별할 시간이었죠. 길거리는 여전히 혼잡했고 오토바이들이 인도를 침범하며 달렸어요.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사람들은 큰 소리로 떠들었죠. 예전엔 이게 활기차 보였는데 이제는 무질서로 보였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눈을 바꿔놓은 거죠. 비행기에서 한국어 교재를 펼쳤어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았지만
계속 노력하면 늘 거라 믿었어요. 수이펑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어요. 1년 만에 만난 친구는 더욱 당당해 보였어요. 드디어 왔구나. 잘 왔어. 힘들겠지만 내가 잘할 거라 믿어. 고마워.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 숙소로 가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에는 관광객으로 왔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살아갈 사람으로 온 거예요.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다음 날부터 병원 연수가 시작됐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을 배우고 언어 훈련도 받고 쉽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적응해 갔어요. 가장 힘든 건 언어였어요. 일상 대화는 괜찮은데 의학 용어나 환자 설명할 때는 막히는 게 많았거든요. 하지만 선배들이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중요한 건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니까. 환자분들도 이해해 주셨어요. 외국인 의사라고 무시하기보다 오히려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죠. 선생님 한국말 잘하시네요. 고생 많으셨죠?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됐어요. 대만에서는 환자한테 이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2달이 지났을 때 제법 적응이 됐어요. 전자차트 시스템도 익숙해졌고 한국식 진료 프로세스도 이해했죠. 무엇보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게 됐죠. 연수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응급실 근무 중에 교통사고 환자가 왔어요. 상황이 위급했는데 보호자가 너무 불안해했죠.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지금 상태는 위중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해 주세요. 보호자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료진을 믿고 기다리겠다고. 대만이었다면 아마 소리 지르고 난리 쳤을 텐데.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환자는 회복했어요. 퇴원할 때 보호자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남편이 살았어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의사로서 이런 보람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대만에서는 환자가 나으면 당연한 거고 못 나으면 의사 탓이었는데 여기서는 의료진의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넉 달째 되던 날 과장님이 불러서 면담을 했어요. 리 선생, 많이 늘었어요. 환자들 반응도 좋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정식 채용해도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드디어 한국에서 정식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수이펑과 축하 파티를 했어요. 축하해. 이제 진짜 한국 의사야. 아직 부족한 게 많아. 하지만 계속 노력할게. 너는 잘할 거야. 벌써 이만큼 성장했잖아. 맞아요. 반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언어나 의술이 는 게 아니라 의사로서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환자를 귀찮은 존재로 봤어요. 빨리 처리하고 다음 환자 봐야지. 이런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환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치료 과정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려고 노력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대만에서는 경쟁자였고 서로 견제하는 사이였죠. 실수하면 뒤에서 비웃고 잘하면 시기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진짜 팀이에요. 서로 도와주고 배우고 함께 성장해요. 어느 날 신입 간호사가 실수를 했어요. 약물 용량을 잘못 계산한 거였죠. 다행히 제가 확인해서 사고는 없었지만 간호사는 울면서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만이었다면 호통을 쳤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냐고. 환자 죽일 뻔했다고. 하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다시 한번 계산법을 확인해 볼까요? 간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죠. 나중에 수간호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 선생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좀 권위적이셨는데 지금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세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저도 변할 수 있구나. 한국이라는 환경이 저를 더 나은 의사로 만들어주고 있구나.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 병원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동료들과 농담도 주고받고 환자들과도 자연스럽게 소통해요. 가끔 발음이 이상할 때도 있지만 다들 이해해 주세요. 무엇보다 행복해요. 매일 출근하는 게 즐겁고 환자를 만나는 게 기대돼요. 의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요. 가끔 대만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가족들, 친구들, 익숙한 음식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가 꿈꾸던 의사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얼마 전 대만 동료가 연락이 왔어요. 야, 후회 안 해? 거기서 고생하면서.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전혀. 여기 와서 진짜 의사가 됐어. 너도 기회 되면 꼭 와봐. 그 동료는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예전에 저처럼 대만이 최고라고 믿고 있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최근에 부모님이 한국에 놀러 오셨어요. 제가 일하는 병원도 구경하고 서울 관광도 하셨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왜 한국에 남고 싶어 하는지 알겠구나. 정말 좋은 나라네. 아버지도 인정하셨어요.
의사가 이렇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다니 대만도 많이 배워야겠어. 부모님의 인정을 받으니 더 뿌듯했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도 들었고요. 지금 저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서 의학 강의도 들을 수 있게 됐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과 최신 치료법을 배우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죠. 내년에는 전문의 시험에 도전할 계획이에요. 수이펑은 이미 전문의가 됐어요. 지방 병원으로 가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하고 있죠. 가끔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았어. 한국이라는 기회를 잡을 수 있어서. 맞아. 아직도 대만에는 우물 안개구리들이 많은데 언젠가는 더 많은 대만 의사들이 깨닫겠지. 진짜 의료 선진국이 어디인지. 요즘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언젠가 대만에도 전하고 싶어요. 의료진이 존중받는 문화, 환자 중심의 시스템, 서로 신뢰하는 사회, 이런 것들을 대만에도 만들고 싶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믿어요. 저처럼 눈을 뜬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면 언젠가는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청진기 2번으로 한국을 정복하겠다던 오만한 대만 의사는 이제 없어요. 대신 겸손하게 배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의사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에요. 진정한 의사로서의 자세와 마음이에요. 매일 아침 병원으로 출근할 때마다 생각해요. 오늘은 어떤 환자를 만날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설렘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한국, 고맙습니다. 저를 진짜 의사로 만들어줘서,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지금까지 청진기 2번이면 한국에서 황제처럼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대만 의사의 충격적인 깨달음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우물 안개구리였던 그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고 받은 충격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는데요. 높은 시민의식과 선진 의료 시스템,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한국을 제대로 모르는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꿈과 같은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 영상은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꼭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